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마음 읽어주는 신부 홍창진의 유쾌한 인생 수업,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 읽어드릴게요. 함부로 상처받지 마라. 한 청년이 코로나 때문에 밥벌이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한시적으로 폐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덩달아 휴직할 수밖에 없었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급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겨우 어느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사장에게 배운 대로 만들었는데 손님이 하는 말, 뭐가 이렇게 차가워? 골이 다 쑤시잖아. 당혹스러운 속내를 감추고 다시 음료를 만들었지만 이번엔 또 음료가 너무 미지근하다며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음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드냐, 손님 응대가 이게 뭐냐 난리를 치는 통에 결국 사장이 나서서 환불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당한 수모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사장으로부터 환불한 음료값을 포함해 손님이 거부해서 버린 음료까지 변상하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진상 손님에게 시달린 것도 힘들었는데 사장에게 비인도적인 명령까지 듣고 나니 서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털어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지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사장님을 웃는 낯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지만 살다 보면 근거 없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른바 착한 사람들은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참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참는다고 마음 안의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자. 내가 안 참으면 어쩌겠어 하며 애쓰는 동안 결국 내 속만 곪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될수록 자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문제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존감을 스스로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존감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며 보람을 만드는 기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나 자신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지 못합니다. 나 자신조차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함부로 상처받지 마라. 인터넷 발달로 전 지구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요즘,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던바 교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발칙한 진화론이라는 책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원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가 필요한가 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이라고 밝히며 이를 던바의 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150명은 쉽게 말해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쳐 예기치 않게 동석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즉,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수는 많아야 150명이고 그 외에는 서로의 삶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겁니다. 냉정히 말해 없어도 그만인 관계인 셈이죠. 더욱이 던바 교수가 말한 150명은 정말 친화력과 사교성이 좋고 인생의 상당 부분을 관계 맺기에 충실한 일부 사람의 이야기일 뿐 현실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12에서 15명 규모의 친한 관계에 공감 집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공감 집단이란 그중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큰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무너져서 일상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상심하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팀이 이 범위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충분히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맺어온 인간관계에 회의를 느낄 때 과연 상대가 내게 얼마나 유의미한 존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관계에 소중한 내 마음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몇 년씩 물건을 못 버리고 쌓아두었다가 한번 대청소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집안도 멀끔해지고 속도 시원해집니다. 잊고 있었던 정말 소중한 물건을 발견하는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눈 질끈 감고 대청소를 하듯 한 번쯤 크게 결심하고 관계를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여려 정당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고 내게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소위 진상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에는 일명 진상불변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끝까지 그저 예라고 응대하는 것입니다. 속으로야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겉으로는 예하며 무시하는 마음가짐으로 무장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그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각자 어떤 환경에서 나고 자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 대부분은 열등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을 성숙한 내가 좀 봐준다는 측은지심으로 그들을 대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 지혜를 갖추면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끝없이 참으며 노력하고 그런 중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 내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완벽한 관계란 있을 수 없고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내 마음대로 안 돼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마당에 중요하지도 않은 관계에 끌려다니다 보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한 사람에게 쓰려면 내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단호히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죄책감이 들더라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씩씩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소중히 하고 누구를 내 관심 밖에 둘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근거 없이 내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내가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상대의 잘못은 상대의 몫으로 그냥 남겨둘 필요도 있습니다.